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핀테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송금, 결제, 대출, 보험 등 금융의 신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10월 말일부터 이 핀테크를 활용하여 출시하게 될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 핀테크 기술이 나오게 된 것은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금융을 활용함으로 시간 절약, 돈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금융 거래를 하려면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은행에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보다 편리하게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제의 경우에도 핸드폰 모바일로 쉽게 결제하고 상점에서도 카드 없이 결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핀테크 기술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오픈뱅킹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시게 되면 내가 굳이 해당 은행 어플을 깔지 않아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한 은행의 어플에서 타 은행의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열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타 은행 계좌도 오픈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최근 기사에 나온 그림을 한번 참조해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핀테크 사업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핀테크 사업자가 되면 표준 오픈 API를 통해 오픈뱅킹 공동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여 한 은행에서 여러 은행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만 100% 운영을 하고 있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온라인 은행들도 참여를 하게 되니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조회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10곳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우리, 하나, 부산, 제주, 경남, 전북은행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정식 오픈하는 즉 12월 18일부터는 일반은행 16개사에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2개사를 더한 총 18개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각 은행의 어플을 각각 깔고 그 어플에 들어가 업무 처리를 해야 했었는데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되면 오픈뱅킹 서비스에 제휴된 은행들 간에 이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 앱에서 신한은행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요. 출금,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핀테크 사업자들은 일일이 개별 은행과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모든 은행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핸드폰에 여러 은행 어플을 깔지 않고 하나의 은행 어플만 깔게 되더라도 흩어진 계좌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은행의 위비뱅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위비뱅크로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한 은행 어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가서 예금을 가입하실 때 신한은행에 돈이 들어있다면 국민은행으로 이체하거나 그 돈을 찾아서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지만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럴 필요 없이 국민은행 어플에서 신한은행 계좌의 돈을 이체하여 바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리해지지 않았나요? 그럼 은행들 입장을 한번 볼까요? 고객들은 쓰기 편한 은행 어플 하나만 이용하게 될 것이고 모바일상에 깔게 되는 그 하나의 은행 어플이 은행 측에서 보면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용하게 될 어플이 하나가 되니 고객은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은행들 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은행 어플을 키시면 이벤트를 열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벤트로 혜택을 아주 많이 주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어플에서 송금하실 때 수수료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었는데
이용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니 타은행 이체 시 송금 수수료를 면제시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픈뱅킹 서비스의 단점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내 계좌를 다 오픈한다. 즉, 내 계좌를 공유하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신한은행에 가면 국민은행이나 여러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조회가 되지 않았지만 오픈을 하는 순간, 즉 오픈 신청을 하는 순간 타은행 계좌도 모두 다 오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조회를 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이거 타은행에 있는 거 조회되면 내 비자금도 탄로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팁 하나가 있는데 보안 계좌로 등록을 따로 해두시면 해당 은행에서만 가셔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조회되지 않겠죠. 두 번째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보안상 취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즉 농협은행 계좌의 보안이 뚫렸다 라고 한다면 농협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것은 한 은행에서 내가 가진 여러 은행의 정보를 공유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뚫리게 되면 다른 계좌도 영향을 받으니 위험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자꾸 미뤄져 왔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 부분이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몇 년간 준비 작업을 하였고 보안상 취약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하여 실시하게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